안녕하세요. 강남보석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보석감정사 37회 31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 내용은 강남보석 아카데미에서 발행한 교재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의 내용은 교재가 없어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는 네이버 카페 강남보석 아카데미에 가시면 1회부터 45회까지 올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31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거는 색을 구성하는 3대 요소, 이건 초등학교 때부터 누누이 들었던 아주 쉬운 문제죠. 색상, 명도, 채도가 답이 되겠습니다.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답은 3번이에요. 32번. 자, fisheye.fishyeye라는 단어는 네일헤드와 함께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fishyeye는 퍼빌리언이 너무 얕을 때, 40%보다 더 얕을 때, 네일헤드는 퍼빌리언 깊이가 50% 이상으로 깊을 때, 이렇게 양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32번 답은 4번입니다. 자, 퍼빌리언 깊이라고 하면 거들 아래쪽부터 큐리까지예요. 이게 퍼빌리언 깊이고요. 옆에서 볼 수 없잖아요, 다이아몬드를. 세팅된 상태에서는. 그래서 세팅이 된 상태에서도 퍼빌리언 깊이를 추정할 수 있게끔 테이블 반사상의 사이즈를 가지고 추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테이블 반사상에 따른 퍼빌리언 깊이 추정치입니다. 자, 보시면 테이블 안쪽에 큐릿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는 요게 바로 테이블 반사상이에요. 이 사이즈가 전체 테이블 면적의 3분의 1 사이즈라면 퍼빌리언 깊이는 43%로 추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 사진은요, 테이블 반사상이 전체 테이블 면적의 2분의 1 정도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때는 퍼빌리언 깊이가 45%다. 자, 이 사진은요, 테이블 반사상이 좀 큰 편이죠. 2분의 1이 넘어요. 이때는 테이블 반사상이 4분의 3 사이즈에 해당한다. 그래서 46%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보다 더 깊어지면 이 검은 그림자가 테이블에 꽉 차겠죠. 그러면 이때부터 네일헤드, 그래서 퍼빌리언 깊이가 50%보다 더 깊어지면 네일헤드, 그리고 퍼빌리언 깊이가 40%보다 더 얕아지면 이건 fisheye, 이렇게 보는 겁니다. 33번. 자, 다이아몬드가 생성될 때 미량 원소를 물어보고 있죠. 미량 원소는 붕소, 질소. 붕소와 질소는 뭐랑 관련이 있죠? 다이아몬드의 컬러. 33번의 답은 3번입니다. 34번. 페리도트의 흡수 스펙트럼. 그러면 페리도트의 발색 원소를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페리도트는 탄생석에 들어가죠. 그래서 누누이 탄생석 공부를 하라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탄생석에서 보석 이름만 외우는 건 안 돼요. 화학성분, 골전률, 비중, 내포물까지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도 이 페리도트는 요소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내구성 파트, 앞서 설명을 드렸죠. 37회 앞쪽에서 내구성 파트에서 완전벽계 보석이다. 그리고 자색 보석, 타색 보석에서 이 페리도트는요, 자색 보석에 속해요. 자색 보석은 극히 적어요, 개수가. 그래서 완벽하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이 페리도트는 철발색이죠. 그래서 34번은 4번이에요. 자, 이 스톤이 바로 8월 탄생석 페리도트예요.
그리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구리발색 보석이죠. 구리발색 보석은 37회 앞쪽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사진까지 보셨죠. 터키석, 공작석, 크리소콜라, 구리, 그 다음에 철은 페리도트와 알만다이트가 아닌, 그리고 정말 가끔 나오는 망간발색 자색 보석은 스페사라타이트, 로도나이트, 로도크롤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구리발색 보석이죠. 앞서 보셨던 사진이에요. 터키석, 크리소콜라, 말라카이트. 35번 문제. 보석에 손상을 입히지 않는 검사는 열반응, 좋은 검사, 경도 검사 전부 다 손상을 입히고요. 비중 검사, 굴절률 검사, 현미경 검사 이런 거는 손상을 입히지 않죠. 답은 3번입니다. 자, 굴절률 검사에서 굴절계의 광원은, 이 굴절계의 광원은요 무조건 내부 반사예요. 내부 전반사고요. 그리고 굴절계에 사용되는 광원은 바로 편광기 광원이죠. 사진부터 볼게요. 편광기에서 나오는 광원은 주로 황색입니다. 백색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단색광이에요. 그래서 답은 단색광이면서 내부 전반사에 따른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37번. 이번에는 편광기 문제입니다. 편광기에서 크로스 엣지. 자, 편광기는 SR, DR, AGG, ADR을 판단할 수 있죠. 그 중에 ADR에서 나오는 현상이 크로스 엣지와 태비의 줄무늬예요. 크로스 엣지와 태비의 줄무늬는 이상복굴절입니다. 이상복굴절을 우리는 ADR 현상이라고 하고, 이런 현상은 SR 보석에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SR 보석은 스피넬이죠. 그 중에서 합성 스피넬의 아주 독특한 편광기 반응이 크로스 엣지가 되겠습니다. 자, 37번 답은 3번이고요. 합성 스피넬은 그 이외에도 엄청 많이 언급이 되죠. 뭐가 언급이 되냐면, 일단 천연 스피넬과 굴절률이 틀립니다. 그리고 자외선 반응에서 LW와 SW에서 색상이 완전히 틀려요. 그리고 편광기 검사에서는 ADR 반응 나오고요. 그리고 첼시 컬러 필터에서 핑크 반응 나옵니다. 그래서 합성 스피넬은 가격은 매우 저렴하지만 여기저기에서 너무너무 언급되는 바가 많죠. 자, 37번 답은 3번이고요. 그래서 합성 스피넬은 제가 설명드린 것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줄무늬, 태비의 줄무늬, 즉 고양이 줄무늬, 고양이의 까만색 줄무늬 보이시죠? 그거예요. 태비의 줄무늬. ADR 반응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크로스 엣지, 이것도 ADR 반응입니다. 자, 38번. 삼상 내포물 문제인데 너무 쉬운 문제죠. 왜냐하면 삼상 내포물은 콜롬비아 에메랄드에서만 나오는 독특한 내포물이에요. 그래서 산지 증명이 가능한 유일한 보석이죠. 38번 답은 4번이고요. 자, 지금 보시는 내포물이 삼상입니다. 왜 삼상이냐면 이렇게 생긴 게 액상, 그리고 기포 있죠? 기상, 결정체 있죠? 고상. 그래서 세 가지 형태의 각기 다른 내포물이 한 덩어리에 뭉쳐 있는 겁니다. 콜롬비아산 에메랄드에서만 볼 수 있는 내포물이죠. 39번. 첼시 컬러 필터 문제네요. 첼시 컬러 필터는 원래 이름이 에메랄드 필터예요. 그래서 천연 에메랄드는 약한 핑크,
합성 에메랄드는 강한 핑크. 그래서 에메랄드가 섞여 있어도 쉽게 구별할 수 있게끔 만든 감별 장비죠. 자, 얘가 확대적으로 검사를 해서 확대 해석해서 염색을 봤더니 핑크 반응이 보이더라. 특히 염색 칼세도니는 핑크 반응이 보이더라. 그래서 핑크 적색입니다. 39번 답은 3번이고요. 자, 왼쪽에서 보시는 게 약한 적색, 그래서 천연 에메랄드. 오른쪽이 강한 적색, 합성 에메랄드. 자, 실제 실기 시험에서는 첼시 컬러 필터를 작성하는 난이 없어요. 안 본다는 뜻이죠. 하지만 필기에서는 중요하다. 반응이 없는 거, 아예 반응이 없는 거는 그냥 녹색으로 보이는데 제이다이트, 네프라이트, 크리소프레이즈, 염색 녹색 쿼츠는 반응이 없습니다. 중요한 거, 염색인데 반응이 없다. 40번 분광기 문제죠. 스펙트럼 문제고요. 스펙트럼의 조명 방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진부터 보면, 자, 보석이 작고 투명해요. 그러면 내부 반사법, 빛이 보석이 안에까지 들어갔다가 장시간 머문 상태에서 스펙트럼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자, 보석이 불투명이다. 그러면 외부 반사법, 빛이 보석의 표면에서 반사돼서 스펙트럼을 볼 수 있게끔. 일반적인 투명도는 투과법이에요. 투과법은 빛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분광기는 불투명 보석부터 투명 보석까지 다 관찰이 가능하다. 자, 문제를 보면 조명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건 물어보죠. 바로 굴절법이라는 건 없습니다. 굴절법. 답은 1번이에요. 41번. 자, 기타 검사를 분류하는 자성 검사입니다. 기타 검사는 자성, 그 다음에 열침, 그 다음에 조흔, 이런 것들이 기타 검사죠. 화학 검사까지 기타 검사예요. 자, 그 중에 자석으로 검사하는 보석이 뭐냐? 바로 쇠, 적, 철, 석이라고 불리우는 헤마타이트와 모조 헤마타이트입니다. 답은 1번이고요. 자, 헤마타이트는 자석에 잘 안 붙어요. 그런데 모조 헤마타이트는 자석에 잘 붙습니다. 42번 유색 효과. 플레이 오브 컬러는요, 변체라고 돼요. 변체. 변색 아닙니다. 변색은 컬러 체인지고요. 그건 알렉산드라이트예요. 그런데 유색은 변체라고도 하고요. 얘는 오팔의 특징적인 특수 효과입니다. 반드시 암기가 필요하다. 42번 답은 1번이에요. 지금 보시는 현상이 변체 또는 유색, 그래서 변색 효과라고도 합니다. 43번 형광기 문제예요. 형광기.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자, 보면 내부와 표면의 적외선을, 이거 자외선입니다. 자외선이 잘못 나온 거예요. 자외선 쬐어서 발광하는 거다. 형광검사는 보석 감별의 지표가 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지표가 절대로 될 수 없어요. 자, 답은 2번이고요. 왜냐하면, 자, 가운데 밝게 보이는 게 천연 루비가 아니고 합성 루비예요. 그리고 이쪽도 합성 루비죠. 그리고 어둡게 보이는 파트가 바로 천연 루비예요. 자, 그런데 퀄리티가 아주 좋은 천연 루비는요, 이렇게 밝게 빛납니다. 그래서 형광 검사는 보조적인 수단의 검사일 뿐 절대적인 지표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인광 검사까지 같이 공부를 해야죠. 인광은 자외선 불이 꺼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빛을 내는 일종의 야광 현상이죠. 그래서
형광과 인광을 발광이라고 하고, 형광은 자외선 불이 켜져 있을 때만 빛이 나는 거고요. 인광은 불이 꺼져도 일정 시간 빛을 내는 거죠. 자, 대표적인 형광 보석은 다이아몬드와 루비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인광 보석은 화이트 오팔입니다. 자, 꼭 암기를 하시고요. 44번 좋은 검사.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보석 중에 긁었을 때 원래 보석 색깔과 틀린 색깔 나오는 게 딱 세 가지예요. 그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소달라이트는 청색 보석인데 긁으면 백색이에요. 그래서 44번 답은 1번이고요. 그 이외에 산호, 적색이죠. 긁으면 백색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진처럼 흑색 보석인 적철석, 헤마타이트죠. 긁으면 적색 나와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보석만 좋은 검사에서 색이 바뀐다. 자, 다음 문제. 중액법의 종류가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죠. 이 중에 답은 1번이에요. 2.52 비중액은 없습니다. 자, 사진 볼까요? 이게 다예요. 3.32, 3.05, 2.67, 2.62, 2.57. 자, 여기까지.